안녕하십니까? 네,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위드 레일즈를 이 세션을 준비한 최명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이 2층이라는 아주 외진 데까지 오셔가지고 제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일단 굉장히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11년 차 개발자입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저보다 후배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 사업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 많지는 않을 텐데 더 이상 저는 개발 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그 키노트에서 이렇게 언급됐던 강조되었던 그 마스.io 그거를 사업화하는데 일단 그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지금 이 한 4시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출출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따뜻하지만 또 바깥 날씨 보면 라면이 땡기는 그런 날입니다. 단돈 1,000원이면 그리고 한 3분만 요리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컵라면만한 게 없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이런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라면이나 인스턴트 커피 같은 그런 어떤 짧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뭐 앱을 만들어 보자 이런 약간 발칙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성당이 그 특이한 이유가 있대요. 특이한 이유가 있는데 거의 12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근데 이런 건물을 그 굉장히 유명한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그 설계한 분이 그 설계자가 만든 이후에 12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 보수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최종 만들어지는 게 2020년 그 정도로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들 때도 보니까 프로토타이핑이란 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쓰시는 그 3D 프린터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물건들을 이렇게 3D 뭐 스튜디오나 이런 걸로 CA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프린트 누르면 이렇게 3D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 성당을 만들 때도 어떤 그 중요한 부위 장식 부분을 할 때 하는데 세계 최대의 프린터로 프린트를 한대요. 그래서 프린트 크기가 이 방만큼 큰 그런 데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막 그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미리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져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으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레일즈라는 거를 좀 with Rails라고 해서 인스턴트 프로토타입 with Rail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툴을 썼을 때 생산성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경험해 보셨죠? 예. 그런 그 툴을 가지고 툴을 바꿨더니 내가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됐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라고 봅니다. 근데 뭐 명품이 이렇게 붓을 탓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개발자들은 뭐 좋은 키보드 쓰려 그러고 키보드도 뭐 이렇게 그 기계식 그리고 이렇게 감압 그런 압력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또 뭐 에디터는 뭘 쓰느냐 뭐 VI 에디터를 쓰냐 아니면 뭘 쓰냐 최근에 그런 것들 거의 종교적인 논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툴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데요. 레일즈도 하나의 일종의 툴입니다. 웹 개발을 하기 위한 툴인데 15분 만에 블로그 서비스 만들기 이런 동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이후로 해서 그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레일즈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제목을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with 레일즈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란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 그리고 가치, 원칙, 실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이디어가 이게 딱 떠올랐고 그걸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이 컨셉을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최대화시키는 개발 방법 이거를 이제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보통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저는 물론 사업 담당자나 아니면 기획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발자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계랑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나빠하지 이렇게 어색해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서 이렇게 그 처음에 관계를 풀어가는 거. 지금도 저는 처음 여러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됐고 여러분들 저도 처음 보신 거겠지만 이럴 때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금 제가 되게 어려워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되게 어려운 그런 그게 있는데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잼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해커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도 뭐 간혹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의 그런 그 사람과 사람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토타이핑의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 커피 보통 몇 시간에 마십니까? 싸이는 원샷으로 그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커피 값이 한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그렇게 비싼 커피 마시면서 그래도 뭐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담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스턴트 프로타이핑을 제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쭉 해보면서 한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같이 그 고객들과 만나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지치게 되고 또 그 커피점 주인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리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핵심 기능만이라도 완료하자. 그러니까 군더더기는 다 빼고 정말 가장 필요한 기능 그것만 만들어내는 거. 그게 어떤 그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의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진짜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여기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나 혼자일 수도 있어요. 내 셀프 클라이언트 해서 내가 클라이언트고 내가 개발자고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 유저 스토리라고 하죠. 그런 걸 적어놓고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을 구현해가는 거. 그것이 하는데 이제 그 리스트업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능들에만 집중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더더기를 제거함으로써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갖는 가치 그게 딱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하면서 이것은 지켜야지 그래도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원칙을 잡아봤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보통 원칙 할 때 7가지 원칙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7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뭐 열정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제 열정하고 긍정적인 그런 데서 일단 일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되게 이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있고 되게 웃으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는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이런 세션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에서 뭔가 재미있고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그 마음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 그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가 보내고 소비하지만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을 다 같이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있고요. 저기서 열정이 없으면 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적절한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나쁘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레일즈가 참 좋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레일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액티브 레코드. 다음 세션에서 이제 조범석 PD님이 그 레일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언급해드릴 텐데 그 레일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액티브 레코드나 컨벤션 오버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컨피규 설정보다는 어떤 약속에 의한 그런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매뉴얼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약속 기반에서 레일즈 프로그래밍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do not repeat yourself, dry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 것 자동화시켜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쉽게 그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그 레일즈에 스캐폴딩을 하면 바로 그 MVC 모델 뷰 컨트롤러가 이렇게 그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뼈대가 만들어진 걸 채워 넣기만 하면 어떤 동작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레일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툴의 장점입니다. 그런 건 고스란히 노드.js가 또 다 이어받아서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을든지 적합한 툴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일을 합니다. 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럴듯한 걸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지만 그래도 좀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뇌 노동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 혼자서 일하게 되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는데 같이 일한다 보면 그 사람 그 리듬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막 짜증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타이머죠. 요리할 때 쓰는 타이머 이렇게 맞춰놓고 그 타이머가 됐을 때 쉬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일하고 그런 형태로 어떤 그런 원칙들 지켜주면 좋은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 동안 이제 다음 세션을 위해서 다음 그 작업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또 컨텍스트도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게 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그 피드백은 다 누구나 중요하다고 그러죠. 누구나 다 중요한데 그 뭐 잘했으면 잘했다 혹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런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그 페이스북에도 좋아요는 있지만 싫어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왜냐하면 되게 짧기 때문에 짧은 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고치려고 하다 보면 시간 금방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바쁘게 뭔가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좋다, 와 죽인다, 뭐 이런 게 가능했어? 막 알고 있었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니 정말 너가 최고다, 그리고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던 부분들도 풀릴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이고 빠른 피드백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디테일은 잠깐 접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최종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요.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뭐 직접 그 디자인 리소스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오픈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사진을 찍거나 뭐 내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오픈 라이센스,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그런 그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그런 리소스들을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같은 맥락으로 오픈소스도 그 요즘 많이 깃허브에 보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풀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고요. 레일즈에 보면 그 루비 잼이라는 게 있어요. 잼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패키징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만 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내가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모르지만 쉽게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호기심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냥 뭐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제 끊임없이 막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족이 애가 세 명이에요. 제가 애가 셋인데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7살인데 걔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차를 타고 가면 계속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아빠 이건 뭐야? 저 간판은 왜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던 게 점점 지나면서 제 경우를 돌아보면 이제 사춘기쯤 가면 질문하는 게 되게 이렇게 짜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왜 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어른으로 가면서 질문도 덜 하게 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원칙 6번째는 내가 부족하다, 난 잘 모른다 라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호기심,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더 파트너와 협업도 더 잘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타이핑을 하다 보면 임기응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히 해보지 않았던 거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iOS 개발자인데 서버 쪽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디자이너가 특별히 없어서 내가 막 이미지 그래픽 툴을 가지고 내가 주먹구구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다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여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이걸 전문성을 더 키우길 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뭐 그래 내가 해볼 수 있지 뭐 나도 할 수 있어, 뭐 잘하지는 못하지 그 대신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어, 이런 오픈 마인드 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중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평생 계속 거의 7년 동안 서버 개발만 계속 해오다가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딱 iOS SDK를 딱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단말인데 그렇지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3년 동안 그 iOS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전문 필드들을 이렇게 막 바꿔갈 수 있는 크로스 펑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치 쪽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가치인데요.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길래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런 다른 나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내가 졸리고 지금 좀 피곤한데 계속 나한테 집중을 요구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의 가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인스턴트 프로토타입 빠른 구현이 있습니다. 빨리 구현이 되는데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learn by doing이라고 하죠. learn by doing. 해보면서 배우는 거. 실행해보면서 배우는 거. 여기 계신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코드 배울 때 뭐부터 하죠? 네, 코딩해서 돌려보죠. 컴파일러가 에러를 뱉어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바꾸고 그리고 또 돌리다 보면 디버거가 알려주죠. 지금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인데 워닝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개발자들은 그런 거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 그럴 때는 빨리 컴퓨터도 빠른 걸 원하죠. 왜냐하면 빨리 컴파일러가 돌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사양 컴퓨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실패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테스트도 요즘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테스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한 것들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예, 그런 형태로 우리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자고요. 확대를 해보면 비즈니스예요.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빨리 검증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만드는 거예요.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좋아. 그래서 빨리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저들한테 빨리 오픈합니다. 그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죠. 유저들이 야 에러야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다시 피보팅이라고 하면서 다른 분야로 약간 바꾸든지 컨셉을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유저들의 마음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실패는 어떻게 보면 빠른 성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 갖는 가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보신 그림일 수 있는데요.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유니콘인데 저도 이걸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통해서 들었는데요.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저기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서버 개발도 하면서 프로그래머면서 또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업 마인드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슈퍼맨이죠. 슈퍼맨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인답니다. 유니콘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가끔씩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어디에 내놔도 그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면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하다 보면 백엔드도 하게 되고 iOS 개발도 하게 되고 뭐 안드로이드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UX, UI도 만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한 조직에서 그냥 자기 역할만 수행하다 보면 그런 거 할 기회가 얻기 힘들죠. 근데 카페에 나와서 코딩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만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유니콘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 갖는 가치 중에 하나가 유니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만져지고 돌려볼 수도 있고 열어볼 수도 있고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 제품 가지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짐을 싼다고 생각해 보죠. 패키징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짐을 싸느냐. 뭐 내가 저기 마다가스카르 가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올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싸는 짐이랑 그리고 제주도 가서 1박 2일 갔다 올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짐 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그 제품 만들 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는 내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능도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스펙 아웃 시키고 정말 그 핵심적인 것만 내가 짐을 싸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뭐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아 내가 앱을 만드는데 뭐 10만 명이 붙었어요, 30만 명이 붙었어요,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제품은 아직 내가 쓸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일단 나 혼자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일단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약이 다른 게 절약이 아니라 미리 땡겨서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치로 그 실행을 통한 아이디어 검증이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대부분의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뭔가 어떤 걸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리스크 계산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그리고 그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한테 어떤 이 가치를 전달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드는 비용은 얼마니까, 이거 얼마 정도 되면 그 레베뉴 쉐어가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정하죠. 그래서 한 달 뒤 혹은 2달 뒤에 그때부터는 또이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인데요. 그 리스크를 보면 보통 코스트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근데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맨 밴드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몇 시간 투자해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나는 어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나는 뭐 단말도 할 수 있고 서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일즈 같은 툴 같은 걸 써서 서버 쪽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가 정신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페에서 그냥 코딩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슴에 품었던 사직서를 꺼내면서 팀장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창업가 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어떤 정확한 정해진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인스턴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이것도 뭐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라서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컨셉 정의를 먼저 해야 되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평소에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그 멀티 스레딩을 하죠. 내 밥 먹고 뭐 양치질하고 다 하면서 샤워하고 이제 회사 가고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창업의 프로세스가 막 돌고 있죠.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스타트업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막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뭐 코드잼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항상 그 사람들 고민만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공 부문에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일, 뭐 어떤 공공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투표소 같은 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투표를 더 하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공공적인 목적, 뭐 이건 뭐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함으로써 내가 페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공공 부분의 어떤 그런 컨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모호하면 안 되고요. 어떤 몇 가지 문장으로 한 두세 줄의
문장으로 컨셉을 딱 정의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돌기만 하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정해지면 그 컨셉에 가장 맞는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앱 이름을. 그래서 그 앱 이름을 딱 정하면 그 앱 이름을 딱 들으면 그런 컨셉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쉽도록 그 컨셉을 딱 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레일즈 뉴 앱 이름을 써서 이렇게 엔터 치면 레일즈가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예, 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죠. 뭐 레일즈가 아니라 뭐 노드.js 익스프레스나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성 높은 툴을 써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스켈레톤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레일즈 하면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또 프로젝트 생성인데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프레임워크가 딱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레일즈 그 서버를 띄울 수도 있어요. 바로 서버를 띄우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화면이 뜨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만든 어떤 이제 유저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누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유저 스토리가 있는데 누가에 해당되는 누가는 모델인데 그런 거 어떤 모델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스캐폴딩을 하는데 레일즈 제너레이터라는 그런 그 아주 강력한 그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해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레일즈 G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캐폴드 한 다음에 그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 모델에 해당되는 프로퍼티들을 적어주면서 하면 쭈루룩 하면서 그 모델 뷰 컨트롤러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그 자체만으로 사실 어떨 때 게임 오버일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델만 가지고 난 모델에 있는 걸 그냥 그 CRUD만 하고 싶으니까 그걸 또 똑똑해서 스캐폴딩은 그 RESTflow 또 다 지원해줘요. RESTful API를 지원해줘서 제이슨이나 뭐 이런 형태로 쉽게 뽑아내 줄 수 있죠. 그리고 모바일 앱 연동은 요즘 다 필수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스캐폴딩 가지고 REST API가 쉽게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바일 앱에서는 그 REST API를 이제 접근하기 위한 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되죠. 뭐 iOS 같은 REST 킷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걸 통해서 서버 만드는데 뭐 2줄, 그 다음에 그 단말에서 몇 개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가지고 통신 만드는 건 금방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3000번 포트에서 레일즈를 계속 돌리다가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졌어. 한 3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4시간 중에 3시 30분 됐는데 벌써 기능 유저 스토리 한 5, 6개가 들어가 있는 웹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한번 배포 한번 해볼까요? 배포하려면 서버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단말 개발자들이 살맛 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파스라고 하죠.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런 형태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여기 허로크나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뭐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레일즈에서 뭐 하로쿠 같은 걸 쓰게 되면 내 소스 레파지토리를 GitHub나 뭐 프라이빗 뭐 그 뭐죠? 빗버킷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요. 그걸 딱 이제 그 소스 레파지토리 주소만 주면 헤로쿠에서 그 시스템을 프로비저닝이라 그러죠. 그 시스템을 서버를 만들어줘요.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 서버의 URL도 주면서 그 도메인 이름을 주고 그 도메인 이름으로 바로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진행되는데 뭐 몇 분도 안 걸려요. 몇 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3시 30분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헤로쿠로 쏴주면 그럼 헤로쿠에서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전 세계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일즈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단계 뭐 정말 어이없게도 5단계 만에 그 프로토타이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제가 했던 거를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레일즈 한 일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레일즈 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이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 개발할 때도 그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특별히 그 iOS에 보면 요즘 스토리보드라는 거 생겼잖아요. 그런 거 생기면서 빨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asyOTA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iOS 팀에서 그 회사에 배포되는 회사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아이민이나 푸딩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 앱을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한두 건일 때는 이렇게 알아서 빌드 한 다음에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게 10건, 막 20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어떡하지 뭐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를 그 OTA 환경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방법이 4.0부터 나왔는데 iOS 4.0부터 나왔는데 이거를 빌드 서버에서 그 IPA 파일들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레일즈 처음 접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레일즈 new EasyOTA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스캐폴딩 해서 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앱스라는 거, 버전스 이 두 가지 모델 만들고 그리고 잼 이제 인증도 해야 되니까 잼 중에 디바이즈라는 잼 가져와서 유저 인증도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 만들어진 어떤 긴 URL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딘가에 그 보여주고 싶으니까 비틀리 같은 걸 잼을 써가지고 쉽게 이 정도만 써가지고 그걸 한 4시간 정도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팀에 공개를 했죠. 야 이거 봐 이거 하면 이제 대박이다. 이제 우리 고생 안 해도 돼. 자 이걸로 쓰자.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이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레일즈 그냥 만들면 결국 그 모델들이 다 제이슨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제이슨으로 이렇게 API 형태로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iOS 개발자들이니까 단말에 앱을 하나 만들자 제안을 했더니 팀 사람 한 명이 또 한 몇 시간 만들더니 단말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EasyOTA하고 앱이 거의 하루 상간 사이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걸 이제 회사에 배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이메일로 주고받고 막 버전도 관리 안 되고 그랬는데 버전 리스트 나오고 딱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제가 레일즈의 파워를 깨닫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착한 가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행안부에서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착한 가격 업소, 지역별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HTML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HTML 어떤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일즈에 꽂혀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레일즈 뉴 해가지고 굿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니까 이런 거를 긁어올 때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노코길이라는 그 레일즈 잼인데요. 이걸 사용을 하면 엑스패스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엑스패스라고 해서 HTML이나 XML 같은 그런 웰컴드 다큐먼트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면서 어떤 특정 영역을 가져오기 위한, 서치하기 위한 방법이죠. 엑스패스를 쉽게 쓸 수 있어서 쉽게 데이터 크롤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크롤링을 해서 13,000개 정도 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한 7,00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쉽게 긁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공공 데이터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어떤 의미 있는 앱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가 됐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 이야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좋은 도구, 그러니까 그 레일즈가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내 몸에 맞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도구, 그런 도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마인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저 앞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 열리고 쟤는 뭐 무슨 이야기를 나 레일즈 들으러 왔는데 이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음을 여십시오. 여시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보면 바로 그냥 이렇게
저걸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인드, 빠른 학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코드잼이나 스타트업이나 재능 기부나 이런 것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